엄마, 손주 봐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60대 친정엄마는 허리를 짚으며 병원 진단서를 내려다봤어요. 추간판 탈출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육아비로 매달 30만 원 드릴게요.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루 11시간, 한 달 30만 원. 엄마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상한 걸까? 딸이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200원 정도예요. 어린이집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4년 전 이 딸을 키울 때였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던 그때 누가 돈을 줬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손주를 봐주는 건 돈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딸의 목소리가 재촉했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접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박순희는 올해 62살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였어요. 혼자 살면서 요즘 몸이 부쩍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무릎 관절염까지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녔어요. 물리치료 받고 약 타고 화요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릎이 좀 그래서.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딸 민지였어요. 어머, 민지야. 갑자기 웬일이야? 순이는 반가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민지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들어와, 들어와. 차 한잔 할래? 네, 엄마. 거실로 들어온 민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갔어요. 주전자를 들려는데 손목이 아팠습니다. 아, 또 손목이. 요즘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생겼거든요. 겨우 물을 따라서 나왔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순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은 잘 다니세요? 응, 일주일에 2번 물리치료 받아. 많이 나아지셨어요? 조금씩. 근데 넌 무슨 일이야? 평일인데. 순이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다음 주부터 복직이에요. 그래, 잘 됐다. 순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1년 동안 쉬었으니까 답답했지? 네, 정말 답답했어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애만 보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랬겠다. 육아가 쉽지 않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4년 전 자신도 민지를 키울 때 그랬었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이만 보고 살았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순이는 혼자서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준우 말인데요. 준우, 민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돌 지난 아기였어요. 준우가 어쨌는데?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요. 민지가 말을 꺼냈어요. 한 달에 70만 원이래요. 70만 원? 비싸네. 순이는 놀랐습니다. 네, 너무 비싸죠. 그래서요. 민지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엄마가 봐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순이는 멈칫했습니다. 나보고? 네, 엄마. 손주잖아요.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순이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육아비 드릴게요. 민지가 말을 끊었어요. 육아비? 매달 30만 원 드릴게요. 어때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30만 원? 평일만 봐주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데려다주고 저녁 7시에 데리러 올게요. 민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루 11시간이고요. 한 달이면 22일 정도니까. 민지는 숫자를 눌렀어요. 총 242시간이에요. 30만 원이면 시급이 한 1,200원 정도? 민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린이집은 70만 원인데 엄마한테는 30만 원만 드리는 거잖아요. 훨씬 저렴하죠? 민지는 웃었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급 1,200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시급 9,860원인데. 그리고 엄마도 용돈 생기시잖아요. 민지가 덧붙였어요. 용돈. 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요즘 허리가 정말 안 좋아서. 괜찮아요, 엄마. 준우는 순한 편이에요. 민지가 말했어요. 낮잠도 잘 자고요. 하루에 2~3시간은 자니까. 그래도 돌진한 아기는 손이 많이 가잖아. 엄마도 하셨잖아요. 저 키우실 때.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24년 전 민지를 키울 때, 그때 순이는 38살이었습니다. 건강했어요.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 순이는 62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무릎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엄마 어떠세요? 민지가 물었어요. 그게 순이가 말하려는데. 엄마, 저 정말 회사 다녀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1년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정말 답답했어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린이집비 70만 원은 너무 비싸잖아요. 민지는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순이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순이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민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잠깐, 민지야.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저 어떡해요. 민지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준우 짐 싸서 가져올게요. 기저귀랑 분유, 이유식 다 준비해 올게요. 민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사랑해요. 민지는 순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갔어요.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순이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한 거지? 생각해 볼게라고 했을 뿐인데. 민지는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순이는 허리를 만져봤습니다. 욱신거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11시간이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도 해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재워야 하고 놀아줘야 하고 돌진한 아기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순이는 뒤척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눕기도 힘들었어요. 옆으로 누워야 좀 나았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순이는 치료대에 누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글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아프시구나. 집에서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물리치료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만. 집안일도 조심하셔야 해요. 물리치료사는 순이의 허리를 만졌어요. 여기 보세요. 더 뭉쳐 있어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 특히 손주. 아이들 절대 안 되세요. 물리치료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돌진한 아기는 보통 10kg가 넘거든요. 그걸 하루에 수십 번씩 안고 내리고 하시면 디스크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이를 하루 종일 봐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몸으로는 무리예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왔어요. 병원 로비에서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영숙이는 순이의 오랜 친구였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어머, 순이야. 영수가, 여기는 왜? 나도 무릎 치료받으러.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로 갔어요. 그래, 요즘 어때? 영숙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민지가 손주를 봐달래. 준요? 귀엽던데. 귀엽긴 한데. 하루 11시간을 봐달래. 11시간?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순이는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민지가 복직한다고. 어린이집은 70만 원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봐주면 30만 원 주겠다고. 30만 원? 영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무슨 돈이야? 하루 11시간이면 한 달에 242시간이잖아. 30만 원이면 시급이 얼마야? 영숙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200원 정도? 1200원? 편의점 알바도 시급 1만 원인데?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이야, 넌 딸 엄마가 아니라 쌈 보모 구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손주잖아. 순이가 말했어요. 손주는 예뻐서 봐주는 거지.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로 보는 게 아니야. 게다가 넌 지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아까 물리치료사가 뭐래? 아이 앉지 말래잖아. 영숙은 순이를 똑바로 봤어요. 순이야, 넌 평생 희생하면서 살았어. 남편 아플 때도 5년 동안 간병했고, 민지 키울 때도 혼자 다 했잖아. 이제 좀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딸이 힘들다는데. 딸도 힘들지만 넌 안 힘들어? 영숙이 물었어요. 넌 예순둘이야. 젊은 사람도 힘든 육아를. 몸 아픈 예순둘이 하루 11시간씩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의 말이 맞았어요. 순이야, 거절해. 영숙이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준우 봐줘? 딸은 엄마가 건강해야 나중에라도 부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몸 망가뜨리면 나중엔 아무것도 못해. 그 말에 순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고마워, 영숙아. 뭐가 고마워? 당연한 소리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이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한 계단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든데. 돌 지난 아기를 하루 종일 안고 내리고. 그게 가능할까요? 집에 들어섰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민지야.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 일요일에 준우 짐 싸서 갈게요. 기저귀 한 박스랑 분유, 이유식도 다 가져갈게요. 민지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아, 참. 엄마. 민지가 말을 끊었어요. 준우 낮잠은 오후 1시쯤 재우시면 돼요. 그리고 기저귀는 이 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주세요. 이유식은 하루 3번이고요. 민지는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그럼 일요일에 뵐게요, 엄마. 사랑해요. 민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이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나는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엄마. 민지는 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서 와, 민지야. 사위도. 순이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엄마, 여기 준우 짐이요. 민지는 가방을 거실에 내려놓았어요. 이 가방은 기저귀랑 분유. 이 가방은 옷이랑 이유식이요. 짐이 엄청났습니다. 민지야, 이게 다 뭐야? 한 달치예요. 매달 초에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준우가 칭얼거렸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엄마, 이유식 좀 데워주세요. 민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순이는 준우를 봤습니다. 통통한 아기였어요.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사위가 인사했어요. 그래.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데운 이유식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 이렇게 데우시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시고 온도 꼭 확인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민지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먹일 때는 이 의자에 앉히세요. 목받침 꼭 해주시고요. 민지는 계속 설명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참, 엄마. 민지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이번 달 육아비예요. 현금 3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1일에 드릴게요. 민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순이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민지는 이유식을 준우에게 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정말 안 좋아. 순이는 용기를 냈어요.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육아비 드리잖아요. 민지가 말했어요. 육아비를 받는다고 엄마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순이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 병원 갔었어. 순이가 말했어요. 물리치료사가 그러더라. 아이 앉지 말래. 디스크가 더 나빠진대. 순이는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봐, 추간판 탈출증이야. 무릎도 퇴행성 관절염이고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 민지는 진단서를 힐끗 봤어요. 그래도 엄마 하루 종일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 봐주시는 거잖아요. 민지는 다시 준우에게 이유식을 떠먹였습니다. 돌진한 아기가 10kg가 넘어. 순이가 말했어요. 하루에 수십 번 안고 내리고 하면 엄마 허리가 못 버텨. 엄마,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린이집 보내.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0만 원이나 하는 어린이집을요? 민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우리 형편에 그게 가능해요?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후 280만 원이에요. 거기서 월세 80만 원 나가고 공과금에 식비에 70만 원을 어떻게 내요? 민지는 준우를 꼭 안았어요. 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형편이 어려운 건 알았어요. 하지만 민지야, 그건 너희 부부가 해결할 문제야.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엄마를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는 준우 할머니지. 순이가 말을 이었어요. 보모가 아니야. 그 말에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안한데 엄마는 준우를 못 봐줄 것 같아. 순이가 말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우만 칭얼거렸어요. 민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몸이 진짜 안 좋아.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래. 그럼 저는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어떡해요?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애만 보면서 사람들이랑 대화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겨우 회사로 돌아가는 건데 엄마가 안 봐주시면 저 어떡해요? 민지는 울먹였어요.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힘든 걸 알아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요. 순이도 겪었으니까. 하지만 민지야, 엄마도 힘들어.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힘들다고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집에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손주 하나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병원 다니고 집안일하고. 병원 다니는 거야 누구나 다니죠. 민지가 소리쳤어요. 그 정도 핑계로 손주를 안 봐준다고요? 핑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지야, 이게 핑계로 들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뭐예요? 민지가 따졌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손주가 싫으세요? 아니면 제가 싫은 거예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둘 다 아니야.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엄마는 그냥.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지는 엄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래.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아빠 돌아가시고 5년 동안 혼자 살았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 11시간씩 손주를 돌보면 엄마 인생은 또 없어지는 거야. 병원도 못 가. 친구도 못 만나. 아무것도 못 해.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기적이시네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말에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기적.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봐줘요. 민지가 말을 이었어요. 회사 동료들 보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다 봐준대요. 심지어 쌍둥이 봐주시는 분도 있어요. 왜 우리 엄마만 안 봐주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 엄마는 건강하신가 봐.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건강하지 않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손목도 아파서 무거운 거 못 들어. 순이는 자신의 몸을 가리켰어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돌진한 아기를 11시간씩 봐? 그래도 손주잖아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손주면 다야? 손주면 엄마 몸이 안 아픈 거야? 손주면 엄마가 희생해야 하는 거야? 민지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1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민지가 흐느꼈어요. 하루 종일 애만 보면서 밤에도 못 자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못 하고 미칠 것 같았다고요. 이제 겨우 회사로 돌아가는 건데 민지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저 정말 어떡해요? 회사 그만둬야 해요. 또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순이도 민지를 키울 때 그랬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이만 보고 살았었어요. 답답하고 힘들었죠. 하지만 민지야, 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도 그때 힘들었어. 네, 엄마도 너 키울 때 힘들었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너만 보고 살았어. 밤에도 못 자고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순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견뎠어. 왜냐면 넌 내 딸이니까.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 책임이니까. 순이는 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내 아들이야. 내 책임이야. 엄마 책임이 아니야. 그 말에 민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그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안 봐주시는 거예요? 미안해, 민지야.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못 봐줄 것 같아. 민지는 한참을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안고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민지야. 여보, 짐 챙겨요. 민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위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민지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앞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한테 뭘 바라셔도 저 안 할 거예요. 민지는 현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으시겠네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전화기를 봤어요. 민지가 전화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물리치료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순이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왔어요. 영숙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어머, 영숙아. 나 오늘 진료 있어서 왔어. 같이 점심 먹자. 그래.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그래, 민지한테 말했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지난 일요일에. 뭐래? 화내고 갔어.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날 이기적이래. 이기적? 내가? 영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이야, 넌 평생 이기적이었던 적이 없어. 남편 아플 때도 5년 동안 간병했잖아. 민지 키울 때도 혼자 다 했고, 일도 하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영숙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제 좀 너를 위해 사는 게 이기적이야? 그게 당연한 거지. 그 말에 순이는 울컥했어요. 그래도 딸이 힘들다잖아. 딸도 힘들지만 넌 안 힘들어? 영숙이 물었어요. 넌 예순둘이야.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 예순둘. 그런 사람한테 하루 11시간씩 애를 봐달라고? 그것도 30만 원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래도 손주잖아. 손주는 예뻐서 보는 거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루 11시간 일로 보는 게 아니야. 그건 노동이야, 노동. 게다가 30만 원은 노동 착취야. 영숙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순이야, 넌 잘한 거야. 내 몸 지킨 거야. 그게 잘못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영숙아. 뭐가 고마워? 친구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순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린이집 알아봤어요. 그래, 어디? 집 근처에. 한 달에 80만 원이래요. 80만 원? 순이는 놀랐어요. 처음에 알아본 데보다 10만 원 더 비싸요. 민지가 말했어요. 가격이 올랐나 봐. 엄마 때문에 우리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민지가 말을 끊었어요. 엄마가 봐주셨으면 30만 원이면 됐을 텐데 이제 80만 원을 내야 해요. 한 달에 50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공과금이랑 식비인데.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지야,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세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편하시겠죠. 손주 안 봐도 되니까. 하지만 저희는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민지야, 회사는 다녀야지. 순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다녀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80만 원씩 내면서요? 남편 월급이 280만 원인데 거기서 80만 원 빠지면 2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월세에 공과금에 식비. 도저히 안 돼요. 민지는 흐느꼈어요. 차라리 제가 집에 있는 게 나아요.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엄마 정말 안 봐주실 거예요? 민지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로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 민지야.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못 봐줄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서.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앞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한테 뭘 바라셔도 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이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순이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순이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요즘 어린이집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밥맛이 없었어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였어요. 민지야. 순이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들어와, 들어와. 민지는 말없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저녁은 먹었어?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민지는 짧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순이는 놀랐어요. 왜? 복직했잖아. 어린이집비 때문에요. 민지가 말했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요.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때문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봐주셨으면 30만 원이면 됐을 텐데, 저 회사 다닐 수 있었을 텐데.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순이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세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저 1년 동안 육아휴직했다가 겨우 복직했는데 2주 만에 그만뒀어요. 회사에서 뭐래요? 뭐라긴요. 이해한다고 하죠. 민지는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 알아요. 이제 다시 그 회사 못 들어가요. 경력도 끊겼고요. 순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뭐요? 민지가 따졌어요. 엄마가 도와주기만 하면 됐어요. 하루 11시간.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야, 엄마 몸이 아프다는 핑계 그만하세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진짜 아프면 병원에 입원했겠죠. 엄마는 멀쩡하잖아요.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요. 손주 봐주기 귀찮은 거잖아요. 민지는 울었습니다. 순이는 숨이 막혔어요. 민지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는 정말 몸이 안 좋아. 순이는 진단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것 봐. 의사가 무리하지 말래. 그런 종이가 뭐가 중요해요? 민지가 진단서를 밀쳤어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엄마 친딸. 그런데 손주 하나 봐달라는 게 무리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왜 저는 생각 안 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엄마. 저도 인생 살고 싶어요. 민지는 흐느꼈어요. 순이는 딸을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야. 순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인생 살아야지. 그럼 저는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인생은 어떡하고? 엄마도 인생 살고 싶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거 있어. 요가도 배우고 싶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아프지 않고 살고 싶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 11시간씩 손주를 보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병원도 못 가. 친구도 못 만나. 그냥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해.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싫어. 민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손주보다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하시네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됐어요. 민지가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마음대로 사세요. 저도 제 마음대로 살게요. 민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명절에도 안 올 거예요. 생신에도 안 올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뭘 바라셔도 저 절대 안 할 거예요. 민지는 문을 열었어요. 민지야. 순이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로 이기적인 걸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순이는 매일 전화기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11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순이는 여전히 병원에 다녔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허리 근육이 많이 풀렸어요. 무리 안 하신 거죠? 네, 조심하고 있어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손주를 안 보니까 몸이 좀 나아졌습니다. 무릎도 예전보다 덜 아팠어요.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고마워요. 치료를 마치고 나왔어요. 영숙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글쎄, 뭐가 좋을까? 칼국수 먹자. 날씨도 추운데. 그래, 좋아.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칼국수 집으로 갔어요. 민지한테 연락 왔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니, 한 달째 연락 없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넌 잘한 거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리치료사가 뭐래? 몸 많이 좋아졌대잖아. 응, 그렇긴 한데. 그럼 됐어. 영숙은 칼국수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내가 손주봤으면 지금쯤 허리 더 나빠졌을 거야. 그래도 딸이 연락도 안 하니까. 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영숙이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알아. 엄마 마음을.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순이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어요. 계산을 하는데 휴대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민지였어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진이 하나 첨부돼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준우가 어린이집에서 상장을 들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우가 어린이집에서 상 받았어요. 민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잘 컸구나, 준우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준우 정말 컸구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봐주셔서 다행이에요. 준우가 친구들이랑 놀면서 많이 컸어요. 사회성도 좋아졌대요. 순이는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어린이집이 맞았구나. 준우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자랐어요. 할머니 집에서 하루 종일 할머니랑만 있었으면 준우도 답답했을 거예요. 사회성도 못 배웠을 거고. 순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게 준우한테도 좋은 것 같다. 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내.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조금씩 풀리겠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을 정리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어요.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내일 등산 갈래? 등산? 내 무릎으로?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 천천히 가면 돼. 그래, 가자.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어요. 순이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민지와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명절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생신에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건강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물리치료 꾸준히 받고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순이는 영숙이와 산에 갔습니다. 북한산이었어요. 천천히 올랐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영숙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산을 오르다니. 하지만 지금은 가능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였어요. 순이는 숨을 돌렸습니다. 와, 진짜 올라왔네. 잘했어, 순이야. 영숙이 박수를 쳤어요.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이었습니다. 순이야. 영숙이 말했어요. 넌 잘한 거야. 응, 알아.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이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이해 안 해도 돼.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영숙은 순이를 봤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그래. 응.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영숙이 웃었어요. 순이는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순이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기분 좋다. 순이가 말했어요. 나도.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준우가 어린이집 친구들과 놀고 있는 사진. 엄마, 준우가 요즘 친구들이랑 잘 놀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준우가 리더십이 있대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다행이다. 준우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 민지도 건강해.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고마워.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이상하지 않아.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나는 그냥 나를 선택했을 뿐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았어요.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어요. 1년 전 딸에게 안 되라고 말한 그 순간 그게 맞았다고. 순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무릎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봤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허리는 더 나빠졌을 거예요. 무릎도 더 아팠을 거고, 요가도 못 배웠을 거고, 등산도 못 갔을 거예요. 친구도 못 만났을 거고, 그냥 집에만 갇혀서 하루 11시간씩 손주만 봤을 겁니다. 그건 아니야.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잘한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